정부 보조금 횡령을 방치한 공무원들이 징계는커녕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특혜를 주고 세금도 낭비했지만 훈계 처분에 그쳤습니다. 서울 청계천을 본따 복원된 전주 노송천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서 악취의 오물까지 주민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의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연대를 통한 교섭단체 확보냐, 바른미래당과의 제3지대 창당이냐, 대립이 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린 소금 공장이 최근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보조금을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들은 무얼 하고 있었던 걸까요? 공무원들이 업체 뒤를 봐줬다는 게 경찰 조사 결과인데 문제는 이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징계는커녕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안군의 이상한 인사관리 실태, 허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안의 한 구운소금 공장입니다. 공장 주인인 61살 배모 씨는 소금 가공 설비를 들여온다며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5억 3천만 원을 빼돌리다 적발됐습니다. 견적서를 부풀리는 수법을 쓴 건데 이면에는 공무원의 허술함이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경쟁 입찰 대상임에도 배 씨에게 사실상 수의 계약을 해줬습니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특수기계라 다른 곳에서는 만들지 못한다는 배 씨의 말만 믿은 겁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다 검색을 해봤대요. 검색해봤는데 전기료로 해가지고 소금을 8번인가 9번 굽는 이런 것은 없다. 담당 공무원들은 비슷한 이유로 다른 공장 3곳에도 수의계약이란 특혜를 줬습니다. 감사 결과 경쟁 입찰보다 3억 원 가까운 돈이 더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공무원들이 받은 징계는 훈계가 전부로 근무 평정에 불과 0.5점 감점되는 가벼운 처분입니다. 자체감사 심의위원회라는 걸 해요. 거기서 설명을 하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배임이다 아니다. 그것은 경찰 해경의 의견이고. 게다가 해당 공무원 가운데 한 사람은 타 부서로 수평 이동했고 또 다른 공무원은 승진해 현재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치고는 훈계라는 것은 너무 작은 벌이죠. 그리 큰 잘못을 해가지고 반성문 쓰고 말았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요. 해경은 현재 검찰에 송치한 부안군 공무원 2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시민과 동료를 폭행한 경찰관들이 가벼운 징계를 받아 논란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5월 익산의 한 아파트 안에서 이웃 주민을 때린 A 경정에게는 견책을, 앞서 지난 4월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동료 경찰관을 폭행한 B 경사에게는 감봉 1개월의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경찰은 민간위원이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꾸려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청계천을 본떠 복원한 전주 노송천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을 들인 생태 하천이지만 물고기 한 마리 찾아보기 어려운 데다 극심한 악취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 구도심을 가로지르는 노송천입니다. 가까이 내려가 보니 하천물이 검푸른 빛을 띠고 있고 물고기는커녕 그 어떤 수중생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검은 이끼를 제거하려고 살수차로 청소를 해봐도 효과는 그때뿐입니다. 뿌리기 전에는 많아도 이제 형편없지. 근데 이제 뿌리고 나서 지금 한 3일인가 4일인가 됐어. 그런데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대충 짐작이 가지. 복개도로 콘크리트 아래 감춰져 있던 노송천이 빛을 보기 시작한 건 지난 2008년부터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청계천 성공을 본떠 전주에도 복개천 복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노송천 복원은 중앙시장을 관통하는 1.1km와 건산천 복개 종점까지 이어지는 430m 구간에서 이뤄져 공사 10년간 4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복원해놓고 보니 애물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빗물이 통과하는 우수관에 하수가 흘러드는 데다 하천 유지용수가 턱없이 부족해 고인물이 빠져나가지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댓집에서 뭐를 씻고 내장을 씻고 도로에서 문 앞에서 씻고 그 물들을 우수관으로 흘려보내요. 사람들이 거기서 청소를 하고 물청소를 하고 다 우수관으로 흘려보내요. 하천이 재구시를 하지 못하면서 시민 관심은 줄고 오히려 교통난은 가중돼 불만만 커지고 있습니다. 모기도 많아지고 어떤 때는 냄새도 나고. 손님들 많이 줄었어요?
엄청 줄었죠. 많이 줄었죠. 노송천이 시민들이 공감하는 도심 속 쉼터로 자리매김하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오랜 경기 침체 속에 영세 자영업자나 서민들은 빚을 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위축된 서민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도 산하기관들이 뜻을 모았는데 모두 300억 원에 이르는 빚을 한꺼번에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경기 침체를 반영하듯 도심 번화가의 상가 곳곳에 임대 문의가 나붙어 있습니다. 신용을 보증해 대출을 돕는 기관에는 자영업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서민들 역시 가계부채로 고통을 호소합니다. 빚 갚는데 진짜 앞만 보고 살았어요. 진짜 고통받는 사람 많아요. 전국에 다 많아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국의 가계부채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조 원은 문턱이 높은 시중은행 대신에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뜻을 모았습니다. 금융기관이 법적으로 빚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기한이 지난 부실 채권을 기존처럼 연장하지 않고 모두 없애주기로 한 겁니다. 채권액은 318억 원으로 자영업자와 시민 등 1,5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는데 빚 탕감 규모로는 이번이 가장 큽니다. 사채로 이어지는 빚의 굴레 속에 불법 채권 추심에 시달린 채무자가 막다른 길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계획됐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관련 내용들을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빚 탕감은 매번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우려가 여전하지만 벼랑 끝에 선 서민들에게는 분명 재기의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제3지대 창당을 놓고 당대표와 원내대표, 전남북 의원 사이에 힘겨루기 양상입니다. 분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와 특히 도내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의 최고위원회의, 원내대표는 물론 일부 최고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정의당과 원내 교섭단체 복원 문제로 불거진 당내 이견이 최고위원회 거부 파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원내 교섭단체 복원이 시급하다는 세력과 실익이 없다는 쪽이 맞붙은 형국인데 제3지대 창당과 맞물려 있습니다. 서둘러서 제3지대 신당으로 정비해 가야만이 내년 총선에 대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사실은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도 반대를 했던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바깥에 제3세력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제3세력이 나타날 때까지는 일단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요. 내년 총선 일정까지를 감안해 오는 9월 정기국회 전후의 시기 선택과 주도권 문제로 의견이 갈린 결과입니다. 유성엽 원내대표가 중심인 제3지대 창당론은 당이 먼저 움직여 동력을 만들자는 주장인데 그 배후에 광주 전남권 의원들이 있습니다. 정동영 대표 중심의 당권파는 인위적인 이합 집산보다는 교섭단체부터 만들어 당의 힘부터 키우자고 맞섭니다. 이 때문에 민주평화당의 갈등을 전남북 정치권의 대립으로 해석하면서 분당을 걱정하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봐야지 이것을 또 남북 간의 대립이다, 분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전혀 잘못 보고 있는 것이고 또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평화당이 좀 커야 된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작은 당이 또 쪼개지나 하는 걱정을 드리는 게 참 죄송합니다. 모처럼 도내 의원들의 지도부 진출로 전북 정치 복원의 계기로 주목받는 평화당이 제3지대 창당의 방법론으로 갈등하면서 정치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정의당 전국 동시 당직 선거 투표가 오늘부터 실시됩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염경석, 한병욱 후보가 출마해 사상 처음 경쟁 체제로 치러지는 전국 동시 당직 선거가 유세 일정을 마치고 오늘부터 투표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당 부위원장 3명, 지역위원장의 6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당직 선거는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현장 투표를 거쳐 오는 13일 개표합니다.
오늘 전북교육청 청문회를 시작으로 자사고로서 상산고의 운명을 가를 본격적인 취소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교육부는 빠르면 이달 말쯤 상산고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청문에서 상산고는 80점 재지정 점수가 다른 지역보다 10점이 높다는 문제와 사회통합 지표에 관한 점수,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감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법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을 정말 자세하게 면밀하게 서술하고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사회통합 지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 이상 뽑아야 한다는 건데 시도 교육청마다 평가 방식이 달랐다는 점을 상산고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사배자 선발에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과정을 평가한 반면 전북교육청만 10%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점수를 깎았다는 겁니다. 정성적인 요소만 아니라 노력 정도만 평가하는 걸로 했습니다. 모집이 이제 부족했다는 부분 학교에서도 인정을 했고 호원시 출고 같은 경우는 점을 조금 남겼네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보통 쪽에 가깝다. 청문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도교육청은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고 법령상으로 50일 이내에 교육부는 답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취소 신청을 받는 대로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쯤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 여부를 결론 내리게 됩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공장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값 조작을 막기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대기 배출 물질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배출업체와 측정업체가 시료 채취 시간을 기록하고 서명하는 대기 측정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측정 대행업체는 분기별로 실적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세무서가 이를 검증해 위법 사례를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한일 합작기업인 삼양이노캠이 군산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